김민주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손을 멈췄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 서연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고 문을 열었겠지만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다. 아니, 격앙이라기보다는 불평에 가까웠다. 서연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었다. 아내는 친정 엄마에게 그 된장찌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하소연하고 있었다. 형님은 맵다고 난리였고 어머님은 또 뭐가 싱겁다고 하셨단다. 민준 씨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민주는 아내의 불만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서 오는 것일까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듯 했다. 솔직히 민준 씨 엄마 좀 그래.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엄마처럼 사위한테 척척 잘해주시는 거랑 너무 달라. 저번에 명절 때 준 용돈도 그렇고 진짜 좀 그래. 용돈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서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 뭐 민준 씨는 착하지. 착한데, 그냥 그래. 그냥 우리 엄마 사위한테 해주는 거 보면 민준 씨는 좀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부족하다, 답답하다. 민주는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칼날이 이렇게 아플 줄이야. 착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푹푹 찔렀다. 서연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어휴 진짜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벤치에 주저앉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열기로 화끈거렸다. 내가 부족하다고? 뭐가? 민주는 착실하게 가정을 꾸려왔다고 자부했다. 월급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착하지만 부족한 남편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그를 괴롭게 만든 것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연이 시댁을 험담하는 것은 물론 자신과 친정 부모님을 비교하며 부모님을 깎아내린 것에 대해 민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동안 아내가 시댁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던 불만들이 사실은 그 뒤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험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민주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음에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착한 남편, 착한 아들로 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해왔던가. 그런데 아내는 그를 그저 착하기만 한 답답한 남자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래 좋아.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밤 민준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켜켜이 굳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서연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습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그날 이후로 서연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함께 밥을 먹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에게는 온통 서연의 목소리만 들렸다. 휴대폰에 녹음된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 말들. 착하지만 답답하다는 그 말. 부모님을 깎아내리던 그 목소리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을 때도 있었고 서연이 무슨 말을 걸어오면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괜찮은 거냐고 묻는 서연의 목소리에 민주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덧붙였다. 서연은 남편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스러워했다.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시댁 문제 때문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민주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아내의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은 민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지만 서연은 그저 남편이 요즘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듯 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마치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말하는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은 굳게 닫혔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문만큼 멀어져 있었다.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관계에서 민주는 이제 배신감과 모멸감만을 느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싹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어떤 계획이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민준의 내면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았다. 더 이상은 서연의 행동을 그저 착각이라고 실수라고 넘길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어떤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복수였다. 착한 남편, 착한 사위라는 가면을 쓴 채로 그는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서연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친정 식구들 그 앞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가혹하고도 치밀한 복수였다. 며칠 뒤 서연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한 통이 민준의 계획에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 다 모이자. 사돈 어른들도 오랜만에 뵙고 식사 같이 하자. 서연의 친정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서연 몰래 냉정하게 계획을 가다듬었다. 복수의 시작은 그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된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이었다. 그는 그 음성 파일을 복수국의 핵심 무기로 삼기로 했다. 그는 서연과 처가 식구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그 식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때에 그 파일을 재생하기로 마음먹었다.
충격과 혼란,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을 그들 모두가 함께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파국과 혼란은 온전히 서연의 몫이었다. 민주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댁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게 남편의 운명적인 복수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의 친정집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거실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다. 민주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공간이 이제는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고,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민주는 그 말에 그저 허탈한 미소만 지었다. 두 사람은 민준이 얼마나 가정적이고 착한 사람인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때마다 서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민준의 마음속에 쌓인 배신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아내는 뒤에서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을 깎아내리면서도 앞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가족의 일원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가면이라고. 가면무도회 같다고. 서연은 남편의 어딘가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꾸만 시선을 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민준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서연의 물음은 민준에게 더 큰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어쩌면 아내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윽고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시끌벅적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웃음이 거짓처럼 들렸다. 그는 겉으로만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수 계획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탁 아래에 놓인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끝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이 평화로운 식탁이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만천하에 드러날 진실의 무대가 될 터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로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연은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에 앉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장인어른의 농담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평소처럼 시원하게 웃어주지 않았다. 서연의 가슴에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런 민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민준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미움이나 분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서연을 두렵게 했다. 마치 거대한 빙벽을 앞에 둔 것처럼 그의 감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민준 씨, 이 잡채 맛있지?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했다. 괜찮네. 단조로운 그의 대답에 서연은 민망함을 느꼈다. 친정 엄마와 동생 부부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과 더욱 대비되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이 엄마와 통화하며 민준의 부모님에 대해 험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그 통화를 들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서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점점 더 싸늘해지는 남편의 태도, 그리고 자신에게만 향하는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서연의 불안은 어느새 공포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마치 심판대에 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민주는 왜 저러는 걸까? 혹시 자신이 저지른 어떤 실수를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관계의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갑고 낯선 기운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억지로 지었던 미소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서연에게 식탁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소리는 귓가를 맴돌 뿐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의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아니, 그 어떤 곳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공허한 눈빛이었다.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이건 그저 예민한 정도가 아니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서연은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민준이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한 건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날 저녁. 맞아, 엄마와 통화하던 날이었다. 그때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었지. 설마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현관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국물이 찰랑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투정을 엄마에게 털어놓았고 민준 씨가 부족하다고 답답하다고 말했었다. 평소에는 그저 사소한 불평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지금은 거대한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자신은 한 번도 그 말을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가장 편안한 존재인 친정 엄마에게 모든 불만을 쏟아냈다.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서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금 당장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이 상황을 넘겨야 할까? 만약 그가 그날의 통화를 들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남편의 믿음, 어쩌면 친정 가족들의 믿음까지도 그녀는 눈앞에 놓인 따뜻한 잡채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생각했다. 겉으로는 다정한 딸이자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나 가족들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너지는 관계의 균열 앞에서 서연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었다. 7장 복수의 서막 사돈들이 모인 식탁.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민준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장인어른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장모님은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두 가족은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그들의 어색한 미소와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사돈지간의 정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장모님이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한정식 한 상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어머니는 서로에게 반찬을 권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다고 서연은 참 복이 많은 아이라고 칭찬했다. 서연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묘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엄마는 서연이 뒤에서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가면을 쓴 두 가족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가짜 평화는 곧 깨질 터였다. 서연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의 통화 내용과 민준의 싸늘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남편의 부모님 앞에서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을 험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속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민준의 아버지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아무렴 우리 아들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고 든든한데 우리 민준이 서연이한테도 잘할 거라고 믿네.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도 잘하는 남편 좋은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민준의 발언에 식탁 위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을 보았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의 눈은 이미 분노를 넘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파국의 시작이라는 것도. 민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생 버튼을 누르려 했다. 화기애애했던 식탁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민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민준이 휴대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침묵으로 가득했던 식탁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통화의 일부분인 듯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갔다. 특히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엄마, 그 된장찌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엄마처럼 사위한테 척척 잘해주시는 거랑 너무 달라. 명절 때 준 용돈도 그렇고 진짜 좀 그래. 민준 씨는 착한데 그냥 그래. 우리 엄마 사위한테 해주는 거 보면 민준 씨는 좀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음성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식탁은 정지된 그림처럼 고요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점점 더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굳어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서연이 남편과 시댁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완벽한 딸, 착한 사위, 원만한 사돈 관계만이 존재했었다. 녹음이 끝나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친정 부모님께 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음성 파일 앞에서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치심과 공포, 후회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민준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험담보다도 아들 부부 사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그날 밤 들었던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모두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장인어른은 서연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게
내가 정말 한 말이니? 장인어른의 낯선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잘못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지나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녀의 말은 서연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아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슬픈 마음이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두 가족은 각자 무너진 관계의 잔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따뜻한 음식도 화기애애한 웃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과 산산조각난 신뢰뿐이었다. 모두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방금 폭로된 진실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민준은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허탈함과 먹먹한 감정뿐이었다. 민준이 먼저 조용히 말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부족해서 어머님이 내 음식 맛이 싱겁다고 하실 때마다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는 비난처럼 느껴졌어. 명절 때 형님이 받은 용돈이랑 내가 받은 용돈이 달랐을 때 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 그녀의 말은 작고 힘이 없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서연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불만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 어쩌면 오해였을 수도 있는 용돈 문제.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 힘들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을 가장 편한 사람인 엄마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부모님과 아내 사이의 오해를 그동안 전혀 헤아리지 못했음에 미안함을 느꼈다. 나는 그저 착한 남편이 되려고만 했지, 정작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서연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녀의 사과에는 자신을 향한 자책이 깊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의 미안함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것이었다. 진정한 용서는 서로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민준의 복수는 결국 파국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응어리진 마음을
터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는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할지 그 무거운 숙제를 함께 마주하게 되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래도 한 발짝, 아주 작은 한 발짝을 내디딘 셈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날의 충격과 혼란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작은 오해 하나라도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나갔다.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의 말에 상처만 받는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먼저 물어봐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연 역시 험담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완벽한 부부보다도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준의 복수는 결국 사랑을 되찾기 위한 외로운 몸부림이었음이 밝혀졌다. 파국을 거쳐서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말해주는 증표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아직은 불안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새로운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갔다.